네, 안녕하십니까. 에트리의 차홍기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화 동향 및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레벨이라고 하면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막 내 자동차가 과연 레벨 1을 지원할까, 2를 지원할까, 5일까 막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발표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레벨 0부터 5까지 정확하게 뭐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요, 이게 되게 오랜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뭐 자율주행 챌린지 해가지고 미국 저 사막에서 막 지프차 끌고 막 하는 그런 뭐 실험이나 뭐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쭉 해왔던 이 자율주행 이슈가 이제 2013년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슬슬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연 안전한 자율주행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뭐 궁금증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테스트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을 하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교통국이죠. 흔히 여기서 제 발표 자리에서 많이 나올 내용인데 NHTSA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 5단계 0부터 4 레벨의 자율주행 레벨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 들고 할게요. 그럴까요? 차라리. 예.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이 SA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에서 2010년도 초반부터 이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SAJ3016 이라는 자율주행 레벨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표준에서 레벨 0부터 5까지를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 꽤 역사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16년도, 18년도, 그리고 21년도에 개정을 했고, 지금 또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이 문서의 스폰서를 맡고 있게 되는데요. 그 SA 인터내셔널에서의 그 스폰서는 흔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뭐 ITUT에서 뭐 에디터 나 뭐 ISO 쪽에서 뭐 프로젝트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도 초반부터 J3016 표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고, 목표는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은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사실 이 표준이라는 문서가 뭐 저보다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완벽한 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딱 제정시켜 놓으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있지?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또 굳이 필요한가라는 또 질문을 또 하게 되고요. 이 SHA3016이라는 표준이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끝에 개발되어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계륵 같은 부분도 있고 사족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표준 내용이 제 개인적인 희망은 좀 짧아졌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뚱뚱해집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조금이라도 좀 간추리고자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표준 2021년도에 제정된 표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뭐 레벨 3과 레벨 4의 뭐 차이점을 좀 더 구체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remote assistance나 아니면 remote driving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를 하는. 왜냐하면 2018년도 버전에 remote driver라는 것만 있었어요. 근데 드라이버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remote assistance라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remote driving이라는 행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별도로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정의하고 저것도 정의하다 보니까 지금은 용어가 상당히 많고요. 저조차 모두 다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찾아보는 필요시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이 SAJ3016이 그냥 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뭐 표준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라고 하면은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NHTSA 있죠? 미국 교통부는 이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라는 문서를 딱 출판하게 됐어요. 이 문서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앞으로는 SAJ3016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레벨을 참고를 해가지고 니네 자동차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레벨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냥 딱 문서에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막 엄청난 강제성을 띠는 문서는 아닌데 이렇게 딱 박아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 SAJ3016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그때부터 막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SA라는 것이 그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되게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미국 중심에. 근데 이 문서 덕분에 SA 인터내셔널이 조금은 더 유명해졌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서가 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말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디팩토 스탠더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보도 자료나 기사들은 많습니다. 뭐 레벨 2냐, 뭐 3냐, 아니면 뭐 EV9 오너들 못 빠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뭐 정부에서는 뭐 레벨 4 플러스 상용화 앞당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읽으시면요, 과연 내가 레벨 2가 정확하게 뭔지 알까? 라는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속드렸듯이 발표 끝나기 전에 그거 하나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자율주행 레벨 0부터 5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 뭐 기사를 읽을 때 재밌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읽을 때 보다 더 잘 이해를 하거나 뭐 정부 정책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레벨 표준이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용어들을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일 자신이 자율주행 레벨을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SAJ3016이라는 문서가 원래는 SA 인터내셔널에서만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신 개정본 2021년도부터는 이제 ISO와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SAJ3016 개정본이 발표됨과 거의 동시에 ISO SA 파스 22736 표준도 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주 살짝 뭐 미묘한 뭐 영문법적인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뭐냐면 ISO는 보통 영국식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야 좀 있겠지만 내용은 동일을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 표준 작업을 개정 작업을 뭐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A 전문가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ISO TC204 워킹그룹 14 산하의 조인트 워킹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즉 국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이 조인트 워킹그룹 회의가 내일 자동차공학과에서 열려요. 이번 주가 이 워킹그룹 14 회의가 자동차공학과에서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참석을 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은 긍정적으로 2024년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저희들끼리 일단은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워킹 그룹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즉 ISO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SA 측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데 이 문서 자체의 대표성을 제가 이 문서를 대표를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 SA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그 미국 전문가들도 같이 원격으로 참석해서 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열어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서를 찾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SAJ3016만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작업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문서가 하나 물건이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엄청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영문 표준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일 어려운 것이 용어를 우리말로 부드러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해설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뭔가 좀 어색하거나 좀 거시기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이 표준에서 잘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기 빨간색 그 네모의 세 번째는 ADS 자율주행 시스템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뭐 이 표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또 DDT거든요. 근데 DDT를 저는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DDT라고 하는데 이 표준에서는 마침 동적 운전 작업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 제가 뭐 유사한 문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주행 레벨 0부터 5는 SAE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이제 ISO와 같이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벨 0부터 5까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레벨 0부터 5까지를 그냥 번역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 또한 제가 일본말을 몰라서 못 이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도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이 SHA 3016 2021년도 최신 개정판을 번역한 기술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문서가 SHA 3016을 뭐 레퍼런스 했다라는 말을 제가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말을 바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봐도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버전을 제가 완벽하게 탐독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중국도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서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또한 뭐 테스팅이나 뭐 규제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서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아마 이 발표 자료가 아마 배포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UNEC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UNEC가 이제 EU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EU가 뭐 하나의 뭐 규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이제 UNEC에서 개발한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이 워킹 파티 29 산하에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자동차, 특히 자동차 보안 관련된 문서를 그 UNEC가 개발을 했고 그 문서들을 EU가 종종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UNEC 내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FRAV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omated Vehicle의 약자거든요. 이 문서 또한 이제 자율주행 안전 테스팅 관련되어 있는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서 또한 J3016의 용어들을 많이 레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HA3016 개정 작업을 주도를 하면서 이 작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한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께 여쭤봤죠. 이 용어가 얼마나 동일하냐.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을 더 보완을 하거나 좀 더 상세 설명을 덧붙이는 뭐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SHA3016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용어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이 문서만 보고서는 이거 좋은 말씀이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율주행 용어를 기반으로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될 것이고 이 요구사항들이 나중에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서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규제이기 때문에 문서와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려면 이 용어 하나하나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유사한 뭐 직종을 갖고 계신 분이나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에세이 J3016에 나오는 그런 자율주행 용어들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분 동안 제가 조그만 교육 세션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4가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왔고요.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ADS,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 키워드들은 비단 이 표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S, 자율주행 시스템, 그 다음에 DDT, 우리말로 동적 운전 작업이죠. 어렵죠. 쉽게 말해 그냥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DT,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그럼 OEDR은 뭘까요? 우리말로는 상당히 길어요. 객체화 이벤트의 검지와 대응. 쉽게 말해서 그냥 앞에 떨어진 뭐 돌덩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서 가거나,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럼 갑자기 멈추거나, 뭐 그런 것도 OED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ODD. 이게 좀 핫해요, 요즘. 개정 작업에 있어서. 이 ODD가 말 그대로 주행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고속도로, 그 다음에 시속 80km 이하, 또 비 오는 날, 밤, 그런 것들을 다 ODD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이제 주행 환경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는데, 그 아이소 측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ODD랑 이 자동차의 주행 기능을 좀 혼동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이해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이 OD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은 6개가 있고요. 0,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0은 뭘까요? 0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타던 우리 아버지께 200만 원 주고 산 그 90년도 초반의 SM5 그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럼 레벨 5는 뭘까요?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5는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율주행차 그 자체예요. 자율주행차 하면 떠오르는 그거 있죠. 바로 그거. 자, 0하고 5는 아시겠죠? 조금만 단계 내려가 볼게요. 4는 뭘까요? 4. 5하고 4. 4는 뭐가 부족해야 되겠죠? 4는 언제 어디든지 4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행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 5는 언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레벨 4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시속 80km 이하, 맑은 날씨,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 4입니다. 그거 말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4와 5의 차이가 그거고요. 그럼 다시 0부터 가겠습니다. 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럼 레벨 1은 뭘까요? 자, 여러분 자동차 다들 운전할 줄 아시죠? 핸들을 꺾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밟습니다. 핸들을 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또는 악셀을 밟는 행위가 있어요. 종운동 아니면 횡운동이라고 하죠. 그게 만약 5어라고 한다면, 2개 다 못하고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레벨 1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차 거의 없죠. 다 2개 다 해주는 것 같죠. 그 2개 다 해주는 것이 바로 레벨 2입니다. 그 레벨 3는 뭐느냐? 레벨 3는 자동차가 알아서 핸들을 꺾어줌과 동시에 자동차가 알아서 악셀을 밟고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줌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들, 즉 중간에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돌멩이가 떨어지거나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모두 다 대처를 해줘야지만 레벨 3입니다. 하나의 더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2에서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테슬라에서는 이러고 있으라고 하죠. 핸들을 잡으라고 하죠. 레벨 3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레벨 3는 게임하셔도 돼요. 동영상 봐도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사람이 개입이 필요해. 그러면 반드시 그때는 다시 핸들을 잡아야 되지만 레벨 2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레벨 3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뭐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레벨 3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 3하고 레벨 4의 접점이 있을 텐데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레벨 4는 아까 레벨 3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뭐 이벤트들을 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딱 불러요. 네가 핸들을 잡아라. 하지만 레벨 4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레벨 4는 심지어 자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 레벨 3랑 레벨 4의 자동차의 차이가 뭐냐? 그럼 딱 하나예요. 너 안에서 잘 수 있어 없어? 그 차이입니다. 그게 레벨 3와 4예요. 레벨 2랑 3는 너 계속 핸드폰 해도 돼? 게임 해도 돼? 아니면 계속 앞을 보고 있어야 돼. 그게 레벨 2와 3입니다. 이 표현을 과기부에서 기가 막힌 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발간된 그 하나의 뭐 교육 자료라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나의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시면 그 레벨 0과 레벨 5를 좀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향, 오어 속도, 즉 핸들 또는 악셀 브레이크. 그 레벨 2는 조향의 엔드 속도죠. 그럼 레벨 3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운전 주시. 그래서 레벨 2는 항시 필수예요. 항시 필수. 근데 레벨 3는 시스템 요청 시 굳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레벨 4는 작동 구간 내 불필요. 즉 자도 된다. 그 다음에 레벨 5는 그것조차 필요 없다. 그냥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쭉쭉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율주행 레벨을 주제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자율주행 레벨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그나마 조금 더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작업은 현재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격주 금요일날 새벽 4시에 저 빼고 다 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새벽 5시예요. 서머타임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의 그 소명의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업반의 그 표준 현황을 보고를 하는 또 위원회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한 번씩 이것 또한 새벽 4시인데 다음 주부터는 새벽 5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SA J3016과 그 아이소 측이 함께 이 표준을 트윈 텍스트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회의 또한 뭐 격월로 개최를 하지만 필요시 매월 개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개정이 완성이 되면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